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월경곤란증은 월경하는 여성의 50에서 90%가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하고 월경전 불쾌 장애의 경우에는 진단 기준에 합당한 여성 비율은 3에서 10%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월경 관련 질환은 여성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월경곤란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월경곤란증의 유병률이 50에서 90%로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데다가 복부 및 허리 통증, 오심, 구토, 설사, 심하면 실신까지 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또한 월경곤란증은 주기적으로 학업 및 직장 생활에 지장을 미쳐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경곤란증의 주요 증상인 하복부, 골반 통증, 비정상적인 출혈 등은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등의 자궁 질환에 의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PMDD는 월경 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데 유병률에 비해서 관심도가 낮고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을 위해서 PMDD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과 관련된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월경하는 여성에서 20%에서 40%는 PMS를 경험합니다. PMDD는 PMS의 정도가 심한 형태로 두통, 유방 압통, 여드름, 월경곤란증, 분노, 우울, 기분, 긴장 등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PMDD는 월경 주기 중에 월경 전기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 생활 등 사회적인 기능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죠.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정신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PMDD로 진단되지가 않습니다. PMS가 월경전 징후의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면 PMDD는 이러한 징후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경곤란증은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골반 장기들의 이상이 없으면 1차성이고 골반 장기의 이상이 동반되면 2차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골반 장기의 내진 검사로 골반 장기의 압통 여부, 자궁과 부속기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골반 장기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염증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자궁 경부의 염증 검사,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검사에서 어떠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1차성 월경곤란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PMDD의 진단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4 척도에 따르게 되는데요. DSM-4 척도에 따라서 현저히 우울한 기분과 현저한 불안증, 정서적인 불안정, 분노 또는 증가된 대인관계 갈등 등 필수 정신적인 증상을 포함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는 신체적 증상이 없더라도 PMDD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MDD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2번의 월경 주기 동안 매일 스스로 증상을 기록해서 증상과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경곤란증과 PMDD는 월경하는 여성에서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월경 관련 질환이고 1차성 월경곤란증이면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NSAID 복용 등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에서 6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복합 경구 피임약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세계적인 학회인 SOGC는 월경곤란증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복합 경구 피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증 및 중증도 PMDD라면 보조적 치료로 식이요법, 운동, 광선요법, 정신치료 등을 고려할 수가 있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와 RCOG에서 권고하는 드레스피레논 계열의 복합 경구 피임약 등을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스피레논 계열의 복합 경구 피임약은 피임법으로서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게서 월경곤란증과 PMDD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월경곤란증과 PMDD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1차성 월경 곤란증은 월경 시에 자궁 내막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의 비정상적인 수축, 자궁 내 압력 증가, 통증 수용체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피임약은 월경 시에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줄임으로써 자궁 내막 증식을 억제하고 월경 곤란증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1차성 월경 곤란증은 월경 시작 전 또는 직후부터 발생해서 약 2, 3일 정도 지속된 후에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1차성 월경 곤란증의 약물 치료로 NSAID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월경 직전 또는 직후부터 복용하기 시작해서 수일간 지속하면 월경 곤란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도 월경 곤란증이 나타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NSAID는 PMDD 치료 적응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복합경구 피임약은 2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양한데 모든 경구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인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함량은 줄이고 프로게스테론 유도체를 더해서 부작용을 줄인 것이 2, 3세대의 피임약이고 프로게스테론 유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4세대 피임약인 드로스피레논 계열의 복합 경구 피임약은 기존의 경구 피임약과 다른 복용 주기로 호르몬 변동성이 덜하고 드로스피레논의 반감기가 길어서 약물의 효과가 기존 경구 피임약보다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드로스피레논 계열의 경구 피임약은 월경 곤란증과 월경전 불쾌장애 두 질환의 치료제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1차성 월경 곤란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경구 피임약은 좋은 치료 옵션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메스꺼움, 부정출혈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피임약으로 바꿔보거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메스꺼움 등의 개선 효과를 입증한 드로스피레논 계열의 복합 경구 피임약 복용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로스피레논 계열 복합경구 피임약은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월경 곤란증 PMDD에 대한 장기 및 단기 치료제로 효과와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방되어서 장기간 안정성 프로파일은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로스피레논 계열의 복합경구 피임약은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을 통해서 복용이 가능한 약이고 여성이 자신의 월경 상태를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내 질환의 원인 그리고 내 증상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오해가 사실 가장 많은 피임약에 대한 오해인데요.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 경구 피임약 복용 중단 후에 1년간 79.4% 여성에서 임신이 성공했고 2년 이내에 임신이 성공한 확률이 8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의 2년간 임신 성공률과 비슷합니다. 피임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장기 복용할 때 임신이 어렵다는 건데 피임약 장기 복용은 여성의 가입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월경 곤란증과 PMDD는 월경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경 전과 월경 중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 통증이나 두통, 불안감, 우울감 이런 월경 관련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여성으로 겪어야 할 당연한 증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